어르신,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 가능하세요.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건 할 줄 몰라요. 시골에선 여기 와서 직접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잠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점장님께서 지금 다른 일을 보고 계셔서요.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십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께서 저희 은행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서지원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 노인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원 씨는 9년 차 은행원이신데요. 차가운 도심 속 은행 창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분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요. 그 만남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 그리고 그로 인해 깨달은 소중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은행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9년 차예요. 입행했을 때부터 저는 늘 완벽을 추구했어요. 은행원은 전문가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고 세련된 구두를 신었죠. 화장도 완벽하게 했고요. 제가 일하는 은행은 도심의 대형 지점이에요. 매일 수백 명의 고객들이 오가는 곳이죠. 대부분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 세련된 차림의 자영업자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어요. 품격 있고 세련된 이미지, 그게 은행다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겨울 아침이었어요. 12월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은행 문이 열리고 고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가 만드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았달까요? 창구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동료들의 상냥한 응대 목소리가 조화롭게 울렸어요. 저는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마감이 다가오는 대출 서류도 처리해야 했고 새로 나온 적금 상품 안내도 준비해야 했어요. 그때였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한 노인분이 들어오셨죠.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불편했어요. 그분은 낡은 갓을 쓰고 계셨는데 색이 바랜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지늘기 얼룩덜룩 묻은 외투는 기운 곳도 여러 군데 보였고 바지 밑단은 달아있었죠. 그분이 걸어오실 때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흙먼지 자국이 남았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아침부터 열심히 닦아놓으신 바닥인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주변의 고객들도 그분을 힐끗거리며 슬쩍 자리를 피했죠. 그분이 제 창구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왜 하필 우리 창구로 오시는 거야? 다른 창구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가짐이었죠. 노인분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셨어요. 그분의 손은 정말 거칠었어요. 마치 나무 껍질처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깊은 주름이 가득했죠. 그 손으로 종이를 내미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제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뺀 적이 없는데 돈이 줄었어요.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얼마나 차갑고 무례했던지. 어르신,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 가능하세요.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세요.
제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런 걸로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톤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노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런 건 할 줄 몰라요. 시골에선 여기 와서 직접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 역시 시골 분이시구나. 이렇게 촌스러울까? 스마트폰도 못 쓰실 것 같은데 인터넷 뱅킹은 무슨? 정말 못된 생각이었죠. 저는 그분을 구석자리로 안내했어요.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가셨죠. 걸음걸이가 약간 불편해 보이셨는데도 저는 그냥 모른 척했어요.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점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평소 정말 위엄 있고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지점장님은 은행 안을 둘러보시다가 그 노인분을 보시고는 걸음을 멈추셨어요.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십니까? 지점장님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요. 지점장님은 망설임 없이 그분의 거친 손을 잡으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은인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 은행의 초창기, 이 지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전 재산을 믿고 맡기신 분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새로 생긴 이 은행을 믿지 않았대요. 하지만 그분이 먼저 거래를 시작하시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은행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고 덕분에 은행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지점장님은 즉시 그분을 자신의 사무실로 모셨고 가시면서 그분은 저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어쩌면 안타까운 눈빛이었죠. 그 눈빛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평소처럼 TV도 볼 수 없었고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밤새 뒤척이며 제 행동을 되돌아보았어요. 문득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느라 손이 거칠어지셨거든요. 매일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서 일하시면서도 저를 위해 항상 웃어주시던 어머니. 만약 누군가가 어머니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동료 할인 씨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 노인분을 다시 뵙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할인 씨의 외할아버지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는지. 하지만 그분은 제게 어떤 원망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저를 이해해 주셨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사과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못을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이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내 손에 박인 이 굳은 살은 평생 노동하고 헌신해 온 삶의 흔적일 뿐이네. 그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우선 제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은행을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분의 구부정한 허리와 주름진 손에서 평생의 노고가 느껴졌죠.
점심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으로 급하게 들르시는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흙먼지 묻은 작업복이 아니라 우리 도시를 만들어가는 분들의 자부심이 보였죠. 특히 어머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말에 집에 가면 이제는 어머니의 손을 자주 잡아드려요.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전에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분이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어요. 어머니의 거친 손에서 평생의 사랑이 느껴졌죠. 은행에서의 제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고객님들께 다가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서류 작성이 서툴러 보이시는 분들께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얼마 전에는 한 할머니께서 통장을 만들러 오셨어요. 글씨를 잘 못 쓰셔서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짜증을 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천천히 도와드렸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할머니는 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녀가 이번에 간호사가 되어서 첫 월급으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대요. 그 통장은 손녀의 첫 월급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의 통장에는 손녀를 향한 자랑스러움이, 청년의 대출 신청서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노인분의 적금 통장에는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어요. 며칠 전에는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가 오셨어요. 막 일을 마치고 오신 듯 작업복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죠. 대출 상담을 원하셨는데 아들 학비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드렸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퇴근할 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님, 제가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금은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분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에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인생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어요. 장애가 있으신 젊은 분이 오셨는데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다른 창구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저는 천천히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어요.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오신 거였죠. 그분은 비록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따뜻했어요. 이런 만남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제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설레요.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오셨는데 통장을 3개나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3명의 손주들을 위한 거였어요. 20살이 되면 주시려고 준비하는 거라고. 매달 조금씩 모으셔서 손주들 성인이 되면 등록금이나 취업 준비금으로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통장을 만들면서 할아버지는 손주들 자랑을 하셨어요. 큰 손주는 그림을 잘 그린대요. 동네 미술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고. 둘째는 축구를 잘하고
막내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대요. 할아버지 눈에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 같았어요. 그런데 통장을 다 만들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박스를 줍고 계셨다는 걸요. 손주들 통장에 넣을 돈을 모으시려고.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창구에 앉아 한동안 울었어요. 얼마 전에는 그 노인분,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그분을 다시 뵈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반갑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은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시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고급 옷보다도 품격 있게 보이세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달라졌구나. 내 눈빛이 따뜻해졌어. 그 말씀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그런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요즘은 출근길에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와요.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 길거리를 쓸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분들. 그분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소중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우리 지점 청소를 해주시는 김 여사님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은 그저 스쳐 지나가며 형식적인 인사만 했었는데 이날은 김 여사님이 늘 드시는 커피를 한 잔 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알고 보니 김 여사님의 아들이 이번에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군데서 일하시면서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김 여사님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쳐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은행이라는 곳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누군가는 결혼 자금을 모으러 오고 누군가는 아이의 학자금을 준비하러 와요. 사업을 시작하는 설렘을 안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죠. 각자의 사연이 이렇게 다른데 제가 어떻게 모든 분들을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정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분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 보이셨어요. 창구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겨우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신데 카드 빚이 너무 많이 쌓였다고.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딱딱한 목소리로 규정만 읊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차 한 잔을 대접해드리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죠.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하신 거였어요. 재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거액을 빌려간 뒤 잠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찾아보았고 전문 상담사와 연결도 해드렸어요. 며칠 뒤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작은 미소가 있으셨어요.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가끔은 힘든 순간도 있어요. 바쁜 시간에 복잡한 업무가 몰리면 예전처럼 짜증이 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노인분의 말씀을 떠올려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지난주에는 한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등록금 대출을 상담하러 오신 거였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이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모두 편찮으셔서 본인이 생활비도 벌어야 한다고. 저는 그 학생에게 제가 아는 모든 장학금 정보와 지원 제도를 알려드렸어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뒤까지 상담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학생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장학금 신청에 성공했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자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고요. 그러다 보면 힘들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감사한 기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죠. 편의점 직원, 버스 기사님,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낡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이, 거친 손길 속에 담긴 어머니의 희생이, 서투른 말투 속에 감춰진 청년의 꿈이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그 노인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차갑고 교만한 은행원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한 지원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